그 다음 매국행위 대가로 언제 이지용이 훈장과 거액의 은사금을 수령했습니다. 보세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에 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군 1등 우길장을 수령받았습니다. 우길장. 두 번째, 1905년 2월 일본국 특사로 가서 일본 정부가 주는 우길동화 대수장을 또 받았습니다. 이제 두 개 받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그동안 받은 게 얼마나 되지 하고 내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1904년 2월 하야시로부터 정치자금 1만 년을 받았죠. 1월 10일 자기가 찾아갔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히로미보미가 그걸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지용에 주었습니다. 그 1904년 4월 한일의정서 공로로 우길장을 수령했죠. 그지? 그 다음에 5년 12월 을사조약 공로로 우길동화 대수장을 또 수령했습니다. 그 다음 10년 10월 중추원 고문으로 연간 1660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면은 당시에 받았던 이지용이 받은 10만 원이 얼마냐?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하면은 2010년 기준으로 20억 정도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본 게 2020년 5월 4일자 보세요. 정민진 기자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4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1910년 10월 중추원 고문으로 받은 돈 연간 1660원, 1년에 총 받은 금이 1660원이 말입니다. 연간 1660원은 백작자기 수령. 자, 60원과 백작자기를 수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1600원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우리나라 요거는 위에 그 자료 관계돼 있어서 요거는 내 삭제를 했는데 안 빠졌네요. 두 가지 같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예산 금액의 몇 프로라는 게 나와 있었는데 그걸 빼버렸는데 이게 삭제가 안 되네요. 자, 그럼 요것만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 해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것만 넣었는데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1910년에 이지용이가 받았던 돈, 연간 받았던 1660원을 그냥 16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돈은 2020년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입니다. 512조인데 그 512조의 0.0123%에 해당된답니다. 그럼 그 돈이 얼마냐? 이거를 현 가치로 연간 6억 3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론지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걸 그대로 발췌했으니까 계산 확실히 했겠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올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당시 1910년에 1600원 정도의 돈이 1년에 1600원 정도 받은 거야. 그럼 그 돈을 지금 돈으로 2020년 돈으로 계산하면은 6억 3천만 원 정도 1년에 받았다는 겁니다. 6억 3천만 원을 다시 월로 계산해 봤어요. 월로 나눠 보니까 월 5,250만 원을 일본 정부로부터 이지용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이 돈 가지고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불이웃 돕기하고 자기 하다못해 전주시 집안에 돈이라도 기부해야 될까요? 아시는 대로 기생하고 놀고 노름으로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공짜 돈 아니야, 그지? 예. 자, 1910년 10월 조선기족 관광단으로 일본 시찰을 갔습니다. 이때 갈 때 이지용이 부인의 성姓홍씨, 남양 홍씨입니다. 홍씨인데 일본은 아시는 대로 이
세계에서 아마 중국하고 우리가 여자가 시집가도 여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다 일본까지도 여자가 시집가면 남자성을 다 따라갑니다. 우리 영친왕의 부인 왕비죠, 그죠? 이방자 여사. 일본 여자인데, 일본 황실 공주인데, 시집 오니까 이시성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자예요. 그러니까 이지영은 충실히 당신 성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시로 하세요. 그래서 전주시가 됐습니다. 홍씨가 이시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때가 와가지고. 그 10년 11월 일본 천황으로부터 주병을 받아 술병을 딱 먹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아, 더욱더 천진을 해야 되겠구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11월 한일 병합 공로로 은사금 10만을 또 수령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12년인가 아마 기억한다. 이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보세요. 도박으로 자기와 특혜 상식 15년에 다시 이제 자기하고 다 받아요. 자, 12년 1월 도박죄로 2월 태형 100대를 맞습니다. 이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아니, 이 나라의 주요 관직은 전부 다 차지하고 요즘 말로 공직 생활 42년간 1년에 3개의 직위를 거의 겸직을 하면서 살았던 양반이 곤장 100대를 맞았어. 그것도 고종의 종질이야, 종질. 곤장 100대를 맞고 자기가 다 해제돼 봅니다.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12년 3월 중천 고문에서 그래서 이제 해임돼 봅니다. 아, 그 돈 어떻게 해? 1907년 돈으로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오는데, 그죠? 어떻게 해? 안 나와, 앉아. 12년 4월 귀족 예우가 정지됩니다. 9월 특사로 감행이 돼가지고 이제 백작자기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15년에. 이때가 한일 병합 5주년 식민지 5주년 기념 이벤트 때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충성심을 보인 거예요. 그 10년 11월 일본 다이쇼 창의 적의 기념식 때 가가지고 대례 기념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당신 이제 도박하지 마.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가 러일 전쟁 승리도 힘들었지 않겠나? 또 당신 아니었으면은 즉 한일 연사이면은 을사조약 체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여러 가지 공로, 한일 병합의 공로를 인정해서 너에게 다시 백작자기를 주고 대례 기념장도 내리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 양반이 123대 일본 천황 다이쇼 천황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대례 기념장을 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앞에서 내 이야기 했죠. 그죠? 아니, 1년에 중요 관직을 무슨 서리, 무슨 대신 하면서 2개, 3개씩 겸직을 하고 있는데 부정이 얼마나 많았겠나 말이야. 권력이 얼마나 컸겠나, 그 권력이. 그 권력이 있으면 돈이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 우리가 뭐 일반 에세이집 같은 것만 보더라도 뭐 어디 보면은 이지용은 군수직을 많이 매매했다 말들은 많이 나와요. 또 그리고 황현성이 몇천야로 비록 뭐 우리가 국가공식적인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양반은 권력대로 일본 보세요. 자, 1905년 11월 25일 경무고문 환산중력 인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턱맨정권공사 임건조 하야시 아닙니까?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시가 이제 당시 이곳에서 안병찬을 잡아가지고 안병찬이 일본을 볼 때는 일본의 통치에 굉장한 장애가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안병찬의 치졸한 거야. 치졸하는 중에서 이제 그게 나와요. 이지용은
군수직만 하더라도 15개 이상을 매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지용이 이제 정확하게 15개인지 20개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황인의 매천야록 했는데 조금 보면 이렇게 15개인지 많이 나와요. 그럼 몇 개인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지용이 군수직을 매매한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보세요. 자, 봉상사 부제조 송규원이 상소를 올려서 말하기를, 자, 지금 보시면은 경위총관 건종석은 무일재능이다. 아무 재능도 없는 친구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단지 이근택의 조아라는 것은 손톱 조자 이빨라 자죠. 그러니까 이근택의 수족이다. 이근택의 요새 말로 꼬봉이다 이 말이에요. 이근택의 꼬봉이 돼 가지고 아주 빠르게 치거요진, 매우 빠르게 치거요진, 요직, 아주 빠르게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권력의 요직을 차지해서 권력을 도둑질했으며, 그 도둑질한 이 건중석 같은 사람은 마땅히 파면해서 어떻게 해라, 그 죄를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라는 상소와 더불어,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전 법무 대신 이지용은 착국상민이라 나라를 깔아먹는 좀이고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는 원흉이 이지용이니 포저성시라 쌀포자 깔저자죠. 뇌물입니다. 뇌물이 성실을 이룬다는 중론이 소문이 크게 노하고 있으니 나라를 그르치는 죄 참으로 큽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고종실록 44권 7월 25일째 양력기사에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라를 그르치는 죄가 굉장히 많다는 이게 상소문까지 올라와 있고, 그럼 이제 일본적 기록을 한번 보세요. 문서 제목입니다. 자, 상진자, 올린자, 취조의 건입니다. 법무부 주사입니다. 법무조사 안병찬 취조문 내용입니다. 법무부 조사 안병찬을 이렇게 취조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서번호, 자, B, 제103호입니다. 발신일, 24일. 자, 상진한 법무조사 안병찬의 조사한, 자, 전말이죠. 그죠? 조사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다. 쭉 보세요. 자기도 시국을 생각해 본 바 있다 하지만 굳이 일본에게만 이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지용 등을 비롯하여 국정을 크게 오도하였고 또 그들을 관찰사 시대부터 인민들을 학대하면서 지금까지 오히려 군수직을 매매하는 등 포악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자, 밝혀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굳이 일본에게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지용 등을 비롯하여 국정을 크게 오도하였고 그들을 관찰사 시대 때부터 민들을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오히려 군수직을 매매하는 등 포악함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안병찬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병찬을 잡아가지고 안병찬을 취조를 하니까 일본에 대해서 일본 통치에 크게 뭐랄까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즉 일본을 볼 때 범법자죠. 안병찬을 범법자로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은 이지용에 대한 불만이 더 크더라. 그 이지용의 불만 중에 뭐냐, 대표적인 게 군수직 매매하고 백성들 몬살기 굴고 있다. 그래서 안병찬이 이렇게 불만을 풀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해의 매천여록도 국가기록은 아닙니다만은 너무너무 제가 자주 이게 이제 읽으면서 참고를 하는데
놀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합니다. 물론 아닌 부분도 있죠. 지나치게 과대하게 쓴 부분도 있고, 그런데 큰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정도의 차이지, 날짜의 차이고 정도의 차이지 많이 틀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계속해서 군수지 팔아보다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뭐 그대로 나온다. 지저물, 일본 지저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지용도 여자 앞에는 사족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용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첩으로 두고 싶은 여인이 진주 기생, 글자 보이죠? 산홍입니다. 산홍. 이 산홍이라는 기생, 시문도 잘 짓고 얘기에도 뛰어나고 지적으로 강한 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진주라는 곳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시대 때 보면은 가장 기생이 발달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번성한 곳이라 해야 되겠나? 기생이 많은 곳. 북에는 평양이고 남해는 진주입니다. 진주 쪽에는 서부 경남 쪽 유생들이 거창, 삼청, 산청, 진주 다 유생들의 고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또 경상도 당시에 도청 소재지, 그냥 중심지죠, 진주가. 그래서 이 진주에는 지조가, 선비도 그렇지만 기생도 지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역사는 임진왜란 때까지 올라가겠죠. 자, 임진왜란 때의 외장 개무라 로구스케를 껴안고 난강에 뛰어들었던 준홍계. 준홍계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진주 촉성로 밑에다가 의기사라는 사단을 만들었다. 그죠? 그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8일 후, 그럼 3월 18일이죠. 3월 18일 날 진주 기생 50명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촉성로에서 경남 도청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지고 3.1 운동 만세를 불렀던 곳이 바로 진주고, 그 진주의 3.1 운동을 불을 지핀 사람이 진주 기생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그대로 산홍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산홍이 이지용이 와가지고 자기 첩이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용이 산홍이 뭐라 했느냐. 내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고, 더구나 이 나라를 팔아먹은 당신 매국노 같은 자의 첩이 될 수 없소 라고 한 사람이 이지용, 산홍입니다. 자, 이지용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뺨을 날렸답니다. 보실래요? 진주기생 산홍은 아름답고 서예도 잘하였다. 이지용이 첩을 삼으려고 하자 산홍이 말했다. 내 비록 천한 기생이나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다. 어찌 역적이 첩이 되겠는가? 이 이지용이 크게 노하여 산홍을 때렸다. 보세요. 각주 매천야록 1906년 진주기생 산홍에 의기해가지고 돼 있죠. 그죠? 여기에. 거기 이제 어디 있냐? 대한매일신보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대한매일신보의 의기사의 기사에 기생이 내부 대신 이지용 씨를 매국노라 비난하면 첩되기를 거부하자 기생 서방이 아내를 구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산홍의 서방이 이지용이 된 말이죠. 각주 보세요. 대한매일신보 1900년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데스트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지용도 언론은 무서웠던가 봐. 아니라고 또 항변을 한 거야. 그래서 또 다음 또 놈의 기사가 이지용은 매국 수계인 고로 산홍이가 거절하여
백정과 살지언정 매국노와 같이 살리오 한지라 내가 금수가 아니면 어찌 기생을 난타할 리가 있으리까 하면서 자기 때린 죄가 없다고 하더라. 안 때렸다는 거죠. 그 기사 또 실어서 그래놓고 이지용을 매국노 수계라 한 번 더 보도하고 산홍을 때린 이가 이지용임을 재차 알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밑에 말미 뭐라 했느냐. 일주일 뒤 이지용이 일본으로 가는 특사로 임명되니까 대한민일신보에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 일본의 산홍이 같은 기생이 또 있을까 무섭소. 참 언론은 굉장히 때가 있다. 그죠? 예. 이게 29일째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촉성론 밑에 가면 이게 이제 이 석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홍 누군가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또 진주 여기 의기사에 걸린 산홍의 시가 있습니다. 의기사에 걸려 있어요. 자, 이 시를 보시면은 아마 그 시대를 이렇게 풍자한 것 같아요. 봅니다. 의기사 감음. 의기사에서 느끼는 감정을 읊어봅니다. 이 말이죠. 그지? 천추분진의. 천추란 것은 긴 세월이죠. 예. 아이고, 내가 천추의 한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오랫동안의 한이다. 말이에요. 그죠? 천추. 가을이 1000번을 지났으니 큰 세월이죠. 천추분, 천추로 이어온 진주의 의로운 기상. 쌍묘 우고르라. 두 개의 사당 또 높은 누각이 서 있네. 진주의 의로운 기상이 푸릇푸릇한 그 곳에 두 개의 사당 위에 누각이 높이 서 있는 그 누각은 촉순으로 말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산홍이 느낌이 나옵니다. 보세요. 수생 무사이르다. 자, 부끄러운 인간들이 그대로 힘들게 말하면 부끄러운 인간들, 그래, 부끄러운 인생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무사일, 한가로운 날에, 한가로운 아무 일 없는 날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인간들이 한가한 날, 자, 가고한 의유라. 필이 불고, 이게 이제 필입니다, 필이. 만주족들이, 그러니까 청나라 병자론 때 이 아들 내려올 때 막 이를 뿔을 가지고 피를 부어 내려오는 거. 그걸 기록할 때에 피를 쓸 때 이 가짜를 썼습니다. 필이 불고 북치고 땀 흘리면 나름대로 잘 놀고 있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의로운 기상이 흐르는 촉성로 그 밑에 기방에서 이 할 일 없는 인간들이 날마다 피리 불고 북치고 땀까지 흘리고 하면서 잘 논다. 저것들 정신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시대에 풍자를 한 산홍의 시가 진주 의기사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홍이 이제 그렇게 된 시를 남긴 것도 아마 이 사람하고 또 많은 관련이 있겠죠. 이지용이하고도.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의기의 고장 촉성로 암벽에 새긴 이지용의 석각. 이지용이 이제 진주에 왔죠. 그럼 이지용이 이름이 여기 오면은 이은용입니다. 이은용, 여기는. 왜 이은용이냐? 이지용이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그가 이채영 흥인군 집에 양자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지용이 태어날 때에 이희야 자기 생부가 지어준 이름은 이용구입니다. 이용구인데 양반은 이제 흥인군 집으로 양자로 갈 때 이름이 이은용이에요. 이은용이었는데 이은용으로 관직을 과거에 합격했고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1899년까지. 그 1900년 8월에 고종이 7번째 아들 영친왕을 왕으로 이렇게 봉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은, 영친왕 이름 이은이잖아요.
은자가 부딪혀. 왕이나 왕자의, 왕세자의 이름 또는 왕자의 이름과 이렇게 부딪히면은 피휘라죠. 그래서 이 은의 이름을 피해가지고 이지용으로 다시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은용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양반이 1899년에 왔겠네. 진주에. 진주에 1899년에 왔다? 또 찾아봤어. 보니까 이 양반이 경남도 관찰서 1899년에 왔습니다. 진주에. 그때 와가지고 이 산홍을 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산홍이 빰 때는 건 언제냐? 1906년입니다. 그때 왜 왔지? 돈이 날마다 쌓이니까 이 돈 가지고 뭐 이런 책들 보면 1,600원이래요.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딱 풀면서 에 해당되는 폐물이라는 기록도 있고 뭐 돈이라는 기록도 있고 하여튼 큰 돈이나 큰 폐물이야. 가지고 와가지고 산홍아 니 내 첩 대라 가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기생들 얼마나 부럽겠어 이게. 그런데 산홍이 보셨죠? 내 비록 천안백정의 아내가 될지언정 나라 팔아먹은 매국 너의 첩이 될 수 없어 하니까 뺨을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은용이라고 촉순 밑에 새겨진 이름은 1899년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지금 이게 이제 윤맹건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은용 옆에다 또 돌멩이를 갈아가지고 석각을 또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또, 자, 반사가 돼가지고, 황제돈이네. 황제돈이라는 사람이 또 와서 거기다가 석공을 데려와가지고 깔아서 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맨 오른쪽 이게 있는 게 맨 끝에 있는 이게 또 이지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용이라는 이름은 1906년, 그러니까 적어도 1900년 이후에 누군가가 이지용의 수족이거나 이지용을 존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지용 본인이 1906년에 산홍이 데리러 왔을 때에 석공을 시켜서 새겼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난강 그 변에 촉성로 밑에 암벽에 이런 이름이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보세요. 촉성 암벽에 이은용과 이지용 사이에 있는 글자는 윤명건 남의 혈령입니다. 이 사람 생존 연대차이 이래요. 1886년, 1889년에 생존 아니라 그 남의 군수로 진행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889년에 오실 가능성이 있겠죠. 3년 중에 하나겠죠. 그죠? 황제도는 경남도 관찰 부주사입니다. 예. 그래 와가지고 이 이름들이 이게 의기사 옆에 촉순 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생은요, 사람들이 참 이름을 잘 붙죠. 당나라 시대 때에 양귀비를 황제가 양귀비를 해하라 했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 이랬습니다. 그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기생들을 지식인들은 해의합니다. 이 해의의 기생 별칭인데 그중 진주 해의는 의기의 어뜸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지용도 꺾지 못했다. 못 꺾었잖아요. 내 비록 백정의 아내가 될지언정 매국 너 아내나 첩 안 되겠다 했잖아. 그래서 이런 말이 전합니다. 항소 목은 꺾어도 진주 기생의 목은 꺾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공공연하게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07년 광기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광기제도 폐지되면서 이 수많은 춘향과 황진애들이 이제 실직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식 권번은 기생조합입니다. 기생조합이 만들어져요. 그 기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평양과 진주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냉면 하면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표적인 냉면이 뭐죠? 평양냉면 하잖아요. 왜 평양에 저런 냉면 음식이 크게 발달했지? 바로 기방이 뛰어난 곳입니다. 평양의 북쪽에 유생들이 나오고 고관 대작들이 노는 장소가 제일
예기와 기녀와 음식이 뛰어난 것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이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자, 그 못지않게 남쪽에는 진주냉면이 있죠. 그럼 진주냉면이 이게 이제 진주 가면 진주냉면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진주냉면이 자꾸 이름이 인기 있어지니까 진주냉면의 간판을 다 써도 되지만은 고유명사니까 이거를 거기에 무슨 냉면, 무슨 진주냉면, 특정 상호에 대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진주 쪽에 왜 냉면이 그렇게 유명하냐? 바로 진주의 남쪽에는 기반이 제일 발달된 게 진주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서부 경남의 산청, 거창, 함양 이 양반들이 와서 예기와 기녀를 데리고 놀고 신문 짓고 또 행정수도의 중심, 행정의 중심인 곳이 진주니까 음식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방도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자료를 찾아 올리는데 보세요. 총독부 경무국 통계에 따르면은 1925년 7월 현재 조선 각지 기생은 7,651명입니다. 일본인 기생이 4,891명이고 조선인이 3,414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더 많죠. 왜 그러냐니까 근본이니까. 그리고 일본이 이제 잘 나가는 그 기생조합 회사에서 조선으로 막 진출시킨 거예요. 요즘은 프랜차이즈식으로 한번 그렇게 보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있고 또 조선의 기생이 3,413명인데 그 중에서 본 적이 경남인 기생을 봤어. 찾아보니까 1,139명입니다. 3분이 그 다음에 경기도 620명, 평안도 469명이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박사 논문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숫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평양이 진짜 기생이 많은 건 맞네. 그리고 그 지역에 왜 그렇게 중심이 되었느냐? 바로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유생들의 본거지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이런 기생들이 발달한 이 진주는 또 진주에 가면 유명한 성시 진양강씨가 있죠. 그 진양강씨들의 본거지가 진주, 즉 진양군인데 옛날에 진양이 고려시대 때는 그죠? 진주입니다. 이들의 본거지가 이제 진양강씨 하도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도 진양강씨잖아, 그죠? 진주강씨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 너무 잘 나갔는가 봐.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왕실에서 굉장히 막 기분 좋지 않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들이 왜 저렇게 똑똑한 놈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꾸 이게 조정을 위협할 만큼 셀이 커지는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당시 생각에 진주에 비봉산이에요. 지금은 비봉산. 그 비봉산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대봉산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대봉산인데 왕실에서 봉황이 날아갔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대봉산을 날비자서 비봉산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바꿔버리고 그래 그런지 저래 그런지 그 이후로 고려시대에 강씨들이 인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강씨들이 척성로 밑에다가 봉황이 털을 잡고 봉황이 사는 죽실, 즉 대나무 밭입니다. 대나무를 쫙 심었습니다. 그리고 봉황이 알을 낳을 수 있는 봉알 자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진주 가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기상을 키우려고 해서나 그 이후 그렇게 큰 건 없었는데 이 기가 이쪽 의로운 기, 즉 의기에게 연결이 되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나라 판돈으로 도박에 탕진했다. 예. 뭐 돈 많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돈 가지고 전주시 집안에 가가지고 뭐 기분하고 장학금을 내주고 얼마나 좋아. 아니, 그렇게 할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벌써 나라 팔아본다고 돈 안 받았죠. 뭐. 자, 이 돈 가지고 통감부 문서 10건입니다.
보세요. 예. 헌병대 기밀 문서입니다. 이지용 최근 동정 보고글입니다. 이지용은 근래 도박에 빠져 있는데 집합 장소는 동인, 별각, 용산에 있는 강정이며 적수는 박이겸, 정인구, 그리고 윤영채 등 무리이다. 이는 이 근래 적재는 실패를 초래하여 목돈 마련에 공하다는 설이 있음 하고 보고권에 딱 적어놨습니다. 그럼 또 요쪽 보실래요? 일제 침략하 한국 36년사 제1권입니다. 12년 2월 26일 도박 범 피고인 백작 이지용 등의 다음과 같이 판결을 언도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태백대, 곤장백대입니다. 거기 이제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백작 이지용, 이왕직 사무관 이해구, 이왕직 사무관 김규희, 이수관은 도박 제로 태백에 처하고 형기라는 사람입니다. 형기는 도박 개장 제로 도박 장소를 만들어줘. 요즘 뭐 유수 가끔 보면은 비닐하우스 제공하기 그런 거 안 없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해줬다 해가지고 이렇게 형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홍순찬은 같은 죄로 또 징역 8개월을 처한다. 매일신보 1912년 1월 13일자 이 기사. 요거.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있다 그죠? 예. 요 보면 또 이것이 통감부 문서 6권에 나옵니다. 자, 이지용, 유진찬, 이명은 도박꾼 30여 명이 수령이 돼요. 굉장히 하루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 돈을 하면은. 그래서 현재 정치를 돌보지 않고 오직 도박에만 빠져 앉아 타인의 재산을 취하려는 도둑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자, 명치 42년 2월 16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눈이 완전히 획 돌아갔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개인 살이 사육 챙기고 이제 남의 재산까지 탐욕을 하다가 자기까지 뺏기고 징역까지 간 사람이 바로 이지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추원 고문에 재임명이 된 게 재임명되고 나서 사망 때까지 매년 3천원 수당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까 앞에 우리가 1600원이 6억 3천만 원이랬죠. 1907년에. 그 돈을 계산하면 이거는 곱하기 2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919년 1월 고종이 성하자 빈전주감 제거. 빈전주감 제거라는 것은 요새 말로 장례위원장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맞았고 22년 10월 종 3위로 성서되고 12월 상무사 사장으로 해서 25년에 10월까지 재임했습니다. 25년 4월 조선기족회 이사 연임되어서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고 7월 다시 중청 고문이 임명되어서 28년 6월 사망할 때까지 3천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15억 정도. 아까 그 계산을 한다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돈 가지고 뭐 했을까? 또 도박이 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렇다 그죠? 네. 26년 4월 순종이 성하자 빈전주감 제거 역시 장례위원장 격에 해당되는 관직을 받았죠. 그리고 27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일단체 동민의 군문으로 활동하다가 사후 특조로 정3회 추서됐고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찾으려고 내가 며칠을 했는데 묘지도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 정보상으로 검색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한다면은 이지용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사람이고 의정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1만 엔 돈을 받으면서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일 의정서 때문에 우리는 러일 전쟁의 군사 기지가 제공되었고 우리나라의 철도, 전신,
살림, 벌채 모든 권한이 다 일본으로 넘어갔고 또 그걸 빼앗고 러일 전쟁을 하는 중에 독도까지 집어챙겨가게 되었고 또 한일의정서 때문에 대한시설 강령을 발표할 수 있었고 그 대한시설 강령을 통해서 경제권부터 장악하기 위해 1300만 원의 빚을 안겼고 그 빚에 쪼들려서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결국 일본은 미국과 1905년 가사르테부터 밀약을 맺어서 미국 필리핀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일본이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조약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1905년 8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가지고 영국은 인도에서 특수권익을 갖고 일본은 대한제국에서 특수권익을 갖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포츠머스 조약으로 미국 뉴햄퍼셔 주에서 러일 전쟁의 최종 패배자는 러시아고 러시아는 대한제국의 지배에서 손을 떼고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가 사실상 확정이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고종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미국을 사랑했어요. 미국의 루스벨트 장녀 앨리스 루스벨트가 1905년 9월 달에 일본을 여행하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 왕릉에 가면은 문무상이 있고 그게 기마상 있잖아요. 그 기마상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 찍었는데도 그것도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 왕실입니다. 왜? 미국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미국은 이미 다 가사르테부터 밀약을 통해서 나라 팔아먹는데 동조해붙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그런 사실도 모르고 계속해서 알러브 아메리카 알러브하고 무조건 미국을 사랑한다고 해서 중명령까지 지어가지고 월담까지 하려고 했고 네 번의 파천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 장본인의 원흉이 이지용이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저질렀던 이지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알고 가자 해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